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 사연 하나가 있는데요. 제 남자친구는 모든 것이 제 기준에서 완벽한데 정말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딱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저한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죠.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데 그래도 익명성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서 얘기해 볼게요. 아쉬운 그 부분은 바로 속궁합입니다. 정말 속궁합이 잘 안 맞았어요. 제대로 만족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좀 더 나아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냥 남자친구의 다른 장점으로 커버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쉬움은 사귈수록 커져만 가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남자를 조금 밝혔던 편이라 경험도 적지 않은 편인데 남친은 남자로서의 힘이 좀 많이 약한 편인 것 같았어요. 굳이 따지면 하위 1%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남자들 사이에도 저 정도면 토끼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게 남자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표현인데 불행하게도 제 남친이 그랬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은 데다가 테크닉도 약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솔직히 툭 터놓고 남친에게 이야기해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친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다. 원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기질이 있다라면서 비뇨기과에 가본다든지 뭐 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는 거라고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매번 넘어갔던 거죠. 저는 참다 조심스럽게 비뇨기과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떠냐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러면서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남친의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에 더욱더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저를 엄청 밝히는 여자로 몰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는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남자와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 남친을 만나던 시기에 많이 고민을 했었죠. 속궁합 그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헤어지는 커플들을 보면 성격 차이 다음이 궁합 차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결혼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남친과 이미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남녀만의 속궁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욕구가 좀 많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하여간 저처럼 성욕이 강한 여자가 남친처럼 정력이 약하고 조루인 남자와 결혼해서 결국 그걸 만족 못하고 평생을 살 수 있을지 고민되는 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여간 남친과 만나던 당시에는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죠. 또 그냥 헤어지기도 싫은 게 다시 말하지만 그것 빼고는 정말 다 완벽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결혼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세상에 특별한 남자 없다고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이게 좋으면 저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면 저게 만족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던데 저도 그 말에 정말 공감은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어느 날 뜻밖의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주 짜릿한 하루였죠. 물론 숨겨져 있는 추악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만 짜릿했던 날인데요. 그 이후에는 짜릿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 충격적이고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날, 그러니까 그날은 남친과 영화를 같이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만나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다른 날과 좀 다른 것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남친이 유독 그날 영화에 집중을 못하고 저를 슬쩍슬쩍 훔쳐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날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자꾸 훑어보더라고요. 평소 남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서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 더 심하게 이상할 정도로 과감하게 영화관에서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남친 같으면 공공장소에서 하는 스킨십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손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슬쩍슬쩍 제 허벅지까지 만지는 거였죠.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짜릿하다고 할까요?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쪽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고요. 하여간 남친의 그런 수컷 같은 모습이 좀 낯설기는 했지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남친은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쭉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났는데 저에게 금요일이니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처 와인바로 가서 간단하게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친은 와인을 마시면서 별말이 없더라고요. 평소에는 조잘조잘 다정하게 말이 많거든요. 거기다 술 마시면 남자친구는 말이 더 많은 편이었어요. 여자인 저보다도 더 말입니다. 그런 말 많은 부분 때문에 어떨 때는 애인이 아닌 친언니 같다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죠. 하여간 별말 없이 와인만 홀짝홀짝 마시더니 제가 뭘 물어봐도 답도 제대로 안 해주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때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습니다.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니까요. 그렇게 있는데 뜬금없이 남친이 저한테 모텔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따라 제가 너무 예뻐 보인다고 그러면서 저를 너무 안고 싶고 뜨겁게 사랑을 해주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해서 잠깐 당황했지만 솔직히 저도 살짝 취해서 그런지 남자의 품이 더욱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남친이 평소에도 좀 정력이 약한 편이지만 술을 한잔하면 더 약해지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조르라면 음주 상태에서는 토끼 같은 면이 더 많이 나타나요. 또 사랑을 나누다가 실망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서로가 만족을 못하고 끝나면 정말 그 이후에 더 민망해지잖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엄청난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에 남친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남자였어요.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황홀경에 빠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시간부터 기술까지 모두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한 번의 거사를 마치고 저는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자기 오늘 도대체 왜 그래?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엄청난 거지? 그러더니 남친이 되묻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별로였어? 만족을 못했었나 보네. 그거보다 조금 아쉬웠었지. 자기야, 근데 오늘은 정말 끝내주는데?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는데 제 질문에 귀찮다는 듯이 더 이상 대꾸를 안 하고 키스로 입을 막아버리며 또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만 총 3번의 사랑을 나눴죠.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됐구나. 이 남자면 충분하겠구나. 신이 주시지 않았던 마지막 한 가지까지 완벽하게 주셨구나 싶으니까. 이 남자와 빨리 결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남친은 침대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대로 골아 떨어졌어요. 그 골아 떨어진 모습마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남친의 알몸을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충격적인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친이 몇 년 전에 테니스를 심하게 치다가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어서 수술을 했었거든요. 복강경으로 한 수술이라서 심한 흉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흉터가 3군데 있었습니다. 3군데를 뚫어서 수술을 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흉터 자국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친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는 게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쌍둥이 동생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누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로 똑같았고 심지어는 하고 다니는 스타일까지 비슷했습니다. 순간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친이 얼마 전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손등에 작은 화상을 입은 부분을 찾아봤는데 역시 화상 흉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점점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남친의 쌍둥이 동생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를 깨웠습니다. 그 남자는 짜증을 내더군요. 갑자기 자는 자기를 왜 깨우냐고 설마 한 번 더 하자는 말이냐고 물었고 저는 어깨에 있던 상처가 왜 안 보이냐고 물어봤죠. 그제야 아차 싶은 얼굴로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한 얼굴로 횡설수설하면서 흉터가 보기가 싫어서 흉터 없애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시술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냐고 물으니 요즘 의학기술이 너무 좋지 않냐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손등에 커피 마시다가 화상 입은 것도 그 병원에서 치료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시술해서 없앴다고 하더군요. 짧은 시간에 참 많이도 치료를 받았다면서 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했더니 괜히 병원 다니는 거 얘기해서 뭐 하냐고 걱정만 하지 않겠냐면서 계속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써서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알겠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순대국밥 먹었는데 맛있었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친도 거기 맛있었다면서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에게 사실 순대국밥이 아니라 뼈다귀 감자탕이었다고 말했죠. 그 남자는 곧이어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면서 뼈다귀 감자탕이었다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남친은 뼈다귀 감자탕 안 먹는다고 살코기 발라 먹는 게 귀찮다고 평소에 먹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냐고 했고,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누구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면서 당신 쌍둥이 동생 아니냐고 했더니 그 남자는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하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장 모텔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그날 겪은 충격적인 얘기를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남친도 그 얘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에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날 남친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동생을 대신 내보냈다는 어이없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초지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따져 물으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말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미리 전화 연락이라도 줬어야지 어떻게 그걸 말 안 할 수 있냐고요. 남친은 동생이 그런 짓을 할 줄 상상도 못했다면서 그냥 영화나 보고 오라고 했는데 일이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어떻게 이 상황을 책임질 거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이 상황이 생각보다 정말 복잡하고 저 역시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친 동생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남친은 제발 책임 묻는 건 참아달라 했고 내가 남친 동생에게 농락당한 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남친의 쌍둥이 동생이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얼굴에 멍자국도 많았고 자기 형한테 엄청나게 맞았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쌍둥이 동생만큼은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자마자 뺨을 한 대 후려 갈겼어요. 어떻게 나를 농락할 수 있냐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따졌더니 대뜸 저에게 뜬금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를 형이 만날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만나는 여자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고 기회조차 없어서 마음속으로 앓고만 있다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자리에 나왔던 거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처음엔 형인 척 영화같이 보고 나중에 깜짝 놀래켜주며 동생이었다고 밝히려고 했었는데 저와 데이트를 막상 하다 보니 다른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이렇게 형의 여자로 끝난다면 이렇게라도 한번 사랑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당장 콩밥 먹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남친을 생각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이 무마되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정말 미친 건지 그날 남친 동생과 있었던 뜨거웠던 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남친과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어서 그랬나 그날 그 강렬하고 만족스러웠던 그게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친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른 맛을 알아버렸는데 너무 미약한 남친과의 속궁합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앞날이 캄캄한 겁니다. 이참에 이런저런 핑계대고 남친과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남친 동생과의 뜨거웠던 속궁합은 잊지를 못하겠고 정말 너무 힘드네요.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되네요. 제 앞날이 달린 일이니까요. 도움되는 해결 방법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남친의 쌍둥이 동생에게 농락당하고 뜻밖의 고백을 받은 뒤 많은 고민 중이신데요. 남친 동생분의 잘못된 한순간의 행동으로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이네요. 사연자님도 남친과의 속궁합 문제로 고민 중이셨고 그렇다고 남친 동생과 잘 해볼 상황도 아니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연을 끝맺음한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진짜 인연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도 주리가 읽어드리는 썰주리 뉴에 들러주실 거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